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했던 지난 4편의 동영상을 보고 내 편인 줄로만 알았던 이놈의 마누라가 난 너님이 더 부끄럽다 라고 나무래서 오늘은 더 열받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소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발생한 아우디 R8의 사고, 그 사고로 지난 3편과 4편의 악연들이 이어져 왔고, 오늘은 그 악연 중 으뜸으로 꼽히는 한 슈퍼카 동호회 스텝으로 있던 자와의 악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우디 R8의 사고는 경미하였으나 문제는 그 사고로 깨진 세라믹 디스크 로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돈보다도 자동차 업계 관련 악연들이 이어지며 긴 시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또 자동차 업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형성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고 직후 저의 R8은 성수동의 한 공업사로 견인되어 들어갔고, 수리비 견적을 내고 있던 중 이미 저의 사고 내용을 알고 있던 슈퍼카 동호회 스텝이 해당 동호회에 문제의 세라믹 디스크 로터 풀세트를 매물로 올려놓았고, 그것을 R8의 전차주가 저에게 알려주어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올라왔던 광고 글이었습니다. 저의 R8이 2014년식이었고 해당 광고 글의 제품도 2014년식, 구입 가격은 무려 2천만원 이상이 써져 있었습니다. 차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저는 이 문자 그대로 R8용 브레이크라 하니 당연히 똑같은 브레이크라 생각했었습니다. 호환 차종 내용에도 써져 있었고 슈퍼카 동호회 운영자라 하고 대화를 해보니 자동차에 관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믿었습니다. 조수석 프론트 로터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각계로는 팔지 않는다고 하고 세라믹 디스크는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꼼수에 넘어가서 무려 800만원을 입금하고 성수동 공업사로 중고 세라믹 브레이크 로터 한 대분 그리고 프론트 캘리퍼 2개와 함께 받게 됩니다.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 부분이 추후에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성수동의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고 해당 제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니 판매자가 다시 성수동 공업사에 전화를 걸어서 온갖 협박과 폭언을 끌어붙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수동 공업사는 그 슈퍼카 동호회 협력 업체로도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슈퍼카 동호회 스텝의 권한은 실로 굉장히 막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이자 슈퍼카 동호회 스텝인 이분은 저에게 성수동 공업사를 헐뜯는 메시지들과 자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판매자도 저 세라믹 브레이크 제품이 있는 그대로 저의 R8에 장착이 된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많은 해외 자료들을 메시지에 첨부하고 무조건 장착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자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수동 공업사는 해당 세라믹 브레이크로는 장착이 불가하다고 일관했었고 그곳에서 제가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세라믹 브레이크 환불 요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미 성수동 공업사의 견적을 받은 상태였고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는 성수동 공업사로 부품이 납품되는 단가를 알아내서 저에게 흘립니다. 그러면서 성수동 공업사가 치졸하다, 실망이다 등등의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저에게 보냈고 성수동 공업사 쪽에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세라믹 브레이크를 판매한 슈퍼카 동호회 스텝은 성수동 공업사가 자신들의 부품을 비싸게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일관되게 저에게 음해를 하였고 저는 복잡한 거 싫으니 성수동 공업사에 제가 구입한 이 브레이크 장착을 부탁드렸는데 결국 공업사는 제 차의 수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성수동 공업사에서 차를 빼야 하는 상황이 왔고 갈 곳이 없는 제 차는 원래 성수동 공업사에 중고 부품을 납품하려던 업체로 들어가라는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의 말에 따라 그쪽으로 차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래를 해왔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와 브레이크가 해당 공업사로 옮겨진 뒤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구입한 브레이크는 절대 저의 R8에 장착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당장 환불 요청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판매자와 친분이 있던 분의 말씀이 있으시니 그제서야 저는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판매자는 다시 그 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벨 하우징을 갈아 껴봐라, 억지로 물려봐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장착이 안 된다는 답변만 저에게 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고 그러자 이 슈퍼카 동호회 스텝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올린 적도 없는 판매글을 올렸다는 둥, 환불해 준댔는데 제가 환불을 거부하였다 등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우기고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탈곡 끼니 뭐니 하면서 자판 두들기던 사람이 고작 밤 10시에 자는 사람을 왜 깨우냐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부터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을 제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와, 이건 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브레이크 판매자와 친분이 있던 그 부품 납품업체 사장님이 저에게 소주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라고. 무슨 눈탱이를 그렇게 맞고 다니냐고. 본인이 부품은 구해보겠으니 일단 다른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여기는 예약된 밀려있던 차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를 세워두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2편의 황금색 M4 차주가 소개해준 남양주의 그 샵으로 저의 R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일 놈의 악연은 엉망진창이 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남양주의 샵과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는 꽤 가까운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가 본인 동호회 손님들 차를 만질 때 남양주의 샵 리프트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의 샵 사장이 봐도 이것은 장착할 수 없는 브레이크이고 그래서 거기서 장착할 수 없는 근거들을
메모해서 판매자에게 재차 환불 요구를 했으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또 거부를 합니다. 마모 한계선도 이상한 기준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판매한 브레이크의 규격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고 글에 제조 연식과 구입 가격 등을 문제 삼아 봤지만 본인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화가 안 되는 친구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브레이크 판매글을 봤더니 내용이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알팔에 호환된다던 글은 온데간데 없고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슈퍼카 동호회에서 그렇게 타인의 매물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자기만의 원칙을 주장하던 사람이 저렇게 허위 광고에 판매 후 글 수정 등등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중에 저에게 소주 사주신 그 부품업체 사장님이 딱 맞는 세라믹 디스크 로터를 구해 주셨고 남양주의 그 샵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알팔은 수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후에 그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찝찝해서 결국 차를 서초센터로 옮겼고 남양주 샵에서 했던 작업들에 관련된 것들은 서초 서비스 센터에서 모두 재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 겸 카프리스토 배기를 하나 구입하여 아우디 R8에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그 슈퍼카 동호회 스텝은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허위로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구조 변경 없이 배기를 장착했고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목격했는데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기 장착 후에 운전을 한 적도 없었고 그때도 셀프카로 차를 떠와서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셀프카 거래 및 대화 내용과 지하주차장 입출입 기록 등을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저는 무고로 역고소를 진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관리법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문제의 슈퍼카 동호회 스텝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했고 이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중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저는 이 친구에게 회유의 메시지도 보내봅니다. 공식 센터 3군데서 슈퍼카 동호회 스텝에게 구입한 그 세라믹 브레이크는 제 차에 장착할 수 없다는 답변과 자료들을 받고 이 부분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만나서 해결하자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지인을 통해 자리를 만들어 보려 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데 얄밉기도 하고 여하튼 정말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때 뒤통수 풀스윙으로 3대 이거 환불 받는 것보다 정말 저렇게 뒤통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때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구나 생각을 하고 법적 절차를 재개하여 끝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약 3개월간의 진흙탕 싸움 후
쉬는 날에 차 타기는 고사하고 저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 세트 싸들고 온갖 아우디 서비스 센터로 또 사설업체로 돌아다니며 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말일경 경찰서로부터 사기 형사 사건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저 기뻤습니다. 검찰청에서 대질신문이든 뭐든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늘 휴대폰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시 약 2달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검찰의 연락은 접수되었다는 사무장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초 검찰로부터 온 우편에는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약 올리는 것인지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움. 그래서 쉬는 날 검찰청까지 직접 달려가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저렇게 만든 고소장 내용과 첨부 자료까지 합하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데 약 100페이지짜리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취지는 무엇인가 귀찮다는 듯한 내용과 수많은 공식 센터와 사설 업체에서의 장착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근거에 대해 작성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수 서비스 센터의 한 직원과의 녹취록 몇 마디에 그 모든 자료들이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이때는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한 며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멍하니 있다가 항고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비스 센터로 가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있던 그 성수 고진모터스 센터로 가서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늘 다니던 서초 위번모터스 센터로 모든 부품을 챙겨가서 꼼꼼하게 검토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서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였고 실제 벨 디스크 형상과 볼트 구멍 규격 등등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당 부품이 저의 R8에 장착될 수 없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보고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항고장과 함께 고등검찰청에 제출을 하였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2달의 시간이 가고 결과는 항고 기각이었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라는데 우선 판매자가 그렇다 할 재산을 가진 것도 없고 압류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안고 어쩌면 1년 이상 고생할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만은 않았습니다. 법리상 저는 패배했습니다. 억울했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서 단지 돈을 돌려받고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런 개인 거래는 옳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인정받지를 못하니 민사소송은 그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의 인격이나 또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작년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첨언하여 이분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는 그리고 법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본 사건을 보았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판단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장착 가능 여부와 실사용 가능 여부를 놓고 보는데 장착 가능성의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저는 자동차 관련 지식이 매우 얕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의 상식은 저의 카라이프에 있어서 저 브레이크를 개조를 하든 억지로 끼워 맞추든 장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 관련 지식과 경험은 훨씬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은 더더욱 이 제품은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님은 2년 전에 갔는데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있네. 이게 문제의 그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매물로 단 한 번 올려본 적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질부터 사이즈까지 모두 2008년식 아우디 S8에 맞게 제작된 것이지 다른 어떤 차에 근거 없이 장착을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8년식 아우디 S8은 시세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차량이고 이런 사치품을 장착할 이유가 없지요. 제 양심상 도저히 이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튜닝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레이크 튜닝은 특히나 안전성과 내구성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악셀레이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트랙 주행을 해보면 완성도 높은 주행은 악셀보다는 브레이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드라이버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차를 생산할 때 브레이크에 관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 축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저 상상에 의존해서 브레이크를 막 갖다 꼽는다. 추후에 포르쉐 GT3 RS 브렘보 스틸 브레이크 장착에 관한 영상에서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절대 함부로 벨 디스크를 가공하거나 로터를 적당히 깎아서 장착을 하고 아무 캘리퍼나 갖다 꼽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라믹 브레이크 판매자는 가야루도 브레이크를 젠쿠베에 꼈는지 젠쿠베 브레이크를
가야루도에 꼈는지, 그리고 트랙을 타본 적은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거 그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티코 브레이크 가공해서 람보르기니에 장착이 안 될 이유가 없겠지요. 모르고 한 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부족한 브레이크 튜닝을 하느니 차라리 순정 브레이크 제품을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저의 3년 전에 저런 문제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가 되는 세상이,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이 된 문제지만 자동차 동호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벨로스터 N 한 동호회 트랙데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퀄리티 높은 행사, 그리고 운영진들의 희생과 노고, 이렇듯 좋은 동호회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운영진, 스텝, 지역장 감투로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질 나쁜 업체들과 유착이 되어 동호 회원들을 기망하고 사기치는 곳 너무 많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견제하고 균형 있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고를 통해서 3편부터 5편까지의 동시다발적인 우울한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6편부터는 이 내상을 극복하는 즐거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